오늘은 세 번째 시간 2025학년도 대입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 전형인가요? 최근에 어떤 전형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또는 어떤 전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그 질문,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한 질문을 딱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질문 하나만 가지고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실까요? 연도별 수시 그리고 정시의 비율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대입부터 25학년도 대입, 2025학년도 대입은 완전히 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시행계획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시가 80, 정시가 20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전형이 중요한 전형인가요? 답하셨죠? 네, 어떤 전형이 중요한지 마음속으로 계속 얘기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방금 보셨던 8대2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해 봅니다. 2023학년도 대입과 2024학년도 대입의 각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그리고 각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과 기타 전형 속에 합쳐보니까 이렇게 70% 후반이 나오죠. 25학년도 대입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시가 중심인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현재 대입은. 그리고 정시는 보시는 것처럼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4학년도 대입이든 23학년도 대입이든 그리고 올해 진행될 2025학년도 대입이든 간에 어떤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가? 실제로 교과 전형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무려 40%를 넘습니다.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 뒤를 따르는 게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바로 교과 전형의 절반 수준, 약간 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종합전형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수능 전형, 실기 실적 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남짓되는 논술 전형이 있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까? 답하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대학 전형 비율입니다. 방금 보셨던 2025 대입에서 수시 전형은 약 80%, 정시는 약 20% 정도가 되죠. 그리고 각 전형별로 교과 전형부터 종합, 논술, 실기, 정시 전형까지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2025 대입으로 봤었을 때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 종합 전형, 정시 전형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거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선호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더 돋보이는지. 어떻습니까? 학생의 교과 전형은 그 비율이 굉장히 낮죠.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무려 45% 수준이 되는데 3개 대학만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죠. 종합 전형 어떻습니까? 저기 있는 전국 규모의 교과 전형을 이 3개 대학은 종합 전형이 대체한 걸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실기,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작년까지 연대만 논술을 실시했는데요. 2025 대입에서 고대가 300명이 넘는 인원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한번 살펴보시죠. 저기 보이는 전국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이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3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종합 전형 그 두 전형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간편하냐 귀찮으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9월이 됐었을 때 원서 쓸 때 쉽게 얘기해서 확인 클릭한 다음에 접수하고 결제하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이 특별히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웬만큼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선호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전형 어떨까요? 그 귀찮음의 정도가 교과 전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너 성적 좋아? 성적 말고 그 이외의 다른 비교과는 어때? 수능 최저는, 면접은 등등과 같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귀찮은 전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귀찮은 전형은 어떤 허들들을 갖고 있느냐?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육과정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들었냐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조금 더 입시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교과 성적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면접도 있죠. 게다가 이 세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허들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전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귀찮은 전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귀찮게 해도 학생들이 오니까요. 정시 전형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학습이 필요하고요. N수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에 보는 시험입니다. 하루하루 축적된 그 날들 중에서 내가 잘한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 하루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든 전형입니다. 그런데 그 전형들을 누가 실시한다? 최선호 대학이 실시하는 겁니다. 이 3개 대학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7개 대학 분위기가 다릅니까? 비슷하죠.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개 대학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선호대학 진학의 필수적인 요소긴 한데 과연 정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정시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죠? 교과 전형이 갑자기 늘죠. 그리고 종합 전형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선호대학을 제외하고 선호대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학생들이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귀찮게 하면 학생들이 안 쓰니까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전형이 많아질까요? 덜 귀찮게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 국립대는 어떻습니까? 좌우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2025 전체의 분위기와 거점 국립대의 분위기 굉장히 유사하죠. 분위기가. 거점 국립대 역시도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는 종합전형이나 정시전형과 같은 까다롭고 허들이 많은 전형을 많이 실시하기보다는 교과 전형을 실시해서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과 달리 거점 국립대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을 통해서 중심 전형으로 놓고 거점 국립대는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대입니다. 교대 요즘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교대는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전형을 위주로 해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최근에 종합전형이 조금 확대되고 정시가 좀 축소되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굉장히 낮은 경쟁률로 인해서 낮은 성적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때 교대를 희망하는 진짜 교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합격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작년 입결을 잘 살펴보시고 나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진짜로 그걸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각 대학군들 전국 규모의 이 전형들에 맞춰서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전형이 핵심 전형입니까? 어떤 전형이 중요한 전형이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나요? 바로 내가 써야 될 전형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원할 대학,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군 그리고 그 대학들이 많이 실시하는 전형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미뤄뒀던 정시와 관련된 얘기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에요. 2019년과 2020학년도 대입이기 때문에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경향성을 살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보이시죠? 저쪽 끝에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세대까지 이 대학들이 2019학년도 대입 초록색 2020학년도 대입 주황색에 과연 재수생이 몇 퍼센트나 정시에서 합격했는가? 60% 70%가 우습습니다. 근데 이때 어땠냐 실제로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졸업생과 검정고시생까지 합쳤을 때의 비율이 25%가 되지 않았어요. 20학년도 대입에서는 30%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수생은 정시에서 60, 70%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대입 어땠습니까? 15만 9,742명이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18,200명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접수했습니다. 무려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소위 얘기하는 N수생 비율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4학년도 대입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정시에서 재수생 합격 비율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과연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전히 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과와 종합전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능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한 과목씩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한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과전형, 심지어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합전형 역시도 수능 최저를
더 추가한 한양대나 시립대 같은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야만 수능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자, 25학년도 대입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할까?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겠나요? 여러분은 어떤 전형이 핵심입니까? 그렇죠. 교과 전형요,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 정시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러 가십시오.